2시경에 갑작스럽게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이 이미 이제 원고를 준비하고 그에 따른 내용들을 전달을 한 거 봐서는 뭐 며칠 새 오늘 당장 이제 뭐 전격적으로 결정은 한 건 아닐 테고 한 며칠 새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마 지난주부터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가 조금 미묘했어요. 네. 조국 사퇴 얘기도 간간히 나왔고 뒤에는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 타이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로. 자, 왜 하필 오늘이냐를 따져보면은 이번 주에 아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오늘 5번째 소환이 아침에 있었으니까요. 아침 이 시간입니다. 그죠? 이 시간에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소환 조사도 했고 그러면은 이번 주말 정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건강이 뭐 아주 나쁘면 몰라도 아무튼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내일이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그럼 내일도 하루 종일 조국 문제를 가지고 때릴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러면 사퇴를 한다고 얘기하면 타이밍이 늦어버리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도 어차피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면은 사전에 조국 장관이 스스로 퇴진함으로써 이미 실추된 명예를 최소한이라도 명분을 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오늘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바로 뒤에 정규적으로 사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타이밍을 조율해서 조 장관이 오늘 정규적으로 사퇴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구 전략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지난 주 말부터 나오고 있었고 오늘 정 교수 지난 주말에 4차 조사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한 3시까지 5차 조사가 이어졌고 그리고 내일 공교롭게도 국정감사 법무부 국정감사가 내일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시간 지났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타이밍으로 잡기에 오늘이 뭐 이렇게 사퇴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적절한 시점을 그렇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법적인 이유도 같이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국회법에 증언과 감정에 대한 법률 제14조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이나 거짓 증언을 하게 됐을 경우에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위증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하거나 인정을 하면 처벌 대상에서 면제가 되는데요. 그 조건이 해당 분야 안건심이나 국정감사 이전에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오촌 조카가 이 펀드를 실제 소유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해명했던 내용과 지금 드러난 사실이 다른 부분이 꽤 많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법정 책임을 누가 지는가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의 청문회 진술이 위증이었다 이런 주장은 사실 법적으로 신빙성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감에서마저도 그러한 주장을 되풀이하게 된다면 이 국회법 위증과 관련된 법안 14조에 다시 한 번 더 조국 장관이 포함이 되어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러한 법적인 측면까지도 저는 면밀하게 고려했고 따라서 당정청 협의회 주말 이후에 오늘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 박상병 평론가님 말씀처럼 국감 이전의 사태라는 그러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당에서 물론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강기정 정무수석 급히 국회에 파견하고 있었지만 사실 주말쯤에는 당정청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 같은 회동에서도 좀 하루빨리 이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하자는 2대2 그런 상설 합의체를 만들자는 제안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사퇴의 타이밍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하게 고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리얼미터에서 있었던 여론조사 하루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퇴진이 맞다라고 하는 응답이 55.9, 유지가 40.5,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한참 표본 오차,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퇴진에 대한 여론이 높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거의 한때 역전됐다가 거의 비슷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거의 30% 초반까지 내려가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인과 관련된 이 여론조사를 뭐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어떤 여론의 분위기는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장관직 퇴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주간으로 변동이 꽤 있습니다. 예. 사실 처음에 장관 임명될 국면에서는요.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기도 했고 심지어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여론이 소폭으로도 높은 적도 있었어요. 그게 얼마 안 돼서 한 8월 네. 초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관직에 임명하고 나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정부 여당에서는 반대 여론이 사그라들 걸로 예상을 했어요. 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반대 여론이 오히려 높아지고 광화문 집회, 개천절 집회, 한글날 집회 전혀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측면이 정부 여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됐을 때 중도층에서 오히려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 중도 민심의 이탈을 지금이라도 수습하지 않는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위기감이 정부 여당 사이에서 뒤늦게 좀 팽배해졌던 것이 커다란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역시 리얼미터 기준으로 40% 초반대가 나왔는데 예. 40%가 어느 정도 상징적인 마지노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40%가 깨지게 되면 그 이후에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여러 측면에서 사실은 연말까지 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사퇴할 거라는 관측이 더 많았습니다만 네. 연말로 가게 됐을 경우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중도층 이탈, 또 40% 국정 지지율 이런 부분을 지키기 힘들다. 이런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2시에 사의를 표명했을 때만 해도 과연 주말 동안에 청와대나 민주당과의 조율이 있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두 분의 의견대로라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가 오늘 당초 2시였는데 1시간 이게 미뤄져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윤석열의 환상적인 조합, 그거에 대한 검찰 개혁을 꿈꿨는데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간의 일련의 과정은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고요. 조국 장관의 발표 개혁안 역대 정부에서 못해낸 큰 걸음의 시작이다. 입법으로 개혁이 기본이 다져지길 바란다. 신뢰받는 언론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게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이었는데 언론을 향해서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련의 그 조국 장관 가족들을 둘러싼 논란 안에서 언론에 대한 어떤 회의나 혹은 실망감이 있지 않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국민이 보여준 민주적인 역량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아지길 바란다. 조국 장관 아직까지는 장관입니다. 일단 자리에는 있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부인인 정 교수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이제 검찰에 소환돼서 5번째 조사를 받고 한 3시경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나서 조서 검토 없이 오늘도 역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후 과연 조 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 시점에 소환이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조국 장관이 사퇴에 변해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예. 아내 정경심 교수가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 그래요. 건강이 아주 좋지 않는데도 대학교까지 내려가서 아침에 컴퓨터까지 빼들고 그렇게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주 안으로는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정 교수에 대한 그렇습니다. 청구. 자, 이런 상황까지 간 상황이라고 하면은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하고 난 다음에 조국 장관이 물러난다? 그건 늦어도 너무 늦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마 조국 장관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다만 정경심 교수와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는 도중에 조국 장관이 사의 소식을 들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의 조사를 중단하고 집으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은 이런 걸 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내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장관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게 국민들한테 낯선 표현인 거죠. 너무도 낯선 상황이라서 아마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고 난다면은 조국 장관도 최소한 참고인 신문이라도 관련된 내용을 아마 본인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해 놓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했던 조국
장관의 발언하고 앞으로 검찰에 나와서 말하게 될 조국 장관의 말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조만간에 이제 조국 장관도 아마 검찰 수사는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9월 9일경 이제 장관에 임명된 이후 계속해서 장관직 수행이 길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내년 1월을 염두에 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광화문과 서초로 나누어진 국민들의 집회와 민심에 대한 반영으로 결국은 굉장히 이른 시점에 예상보다 사퇴를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과연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2년 임기를 다 채우긴 힘들 거라는 의견이 역시나 많았는데 벌써 이제 공정 작가가 굉장히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차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나 지금 대검의 간부들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거취와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공동체로 놓고 보진 않을 겁니다. 예. 결국에는 수사 결과로 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일 것 같고요. 그 분수령은 역시 조국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국 장관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1차 기각됐는데 여기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먼저일 것 같고 예. 그 후에 주말을 기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게 될 것 같은데 직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예. 적어도 이런 대대적인 수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후에 기소 이후 재판 여부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조국 장관의 남동생이나 배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기각이 된다면 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법원 차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가 된다면 윤석열 총장의 거취, 본인과 관련된 개인적인 여러 의혹 때문이 아니라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다. 너무나 불필요한 과다 수사였다. 이런 의혹 때문이라도 연말쯤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예. 지금 섣불리 단언하기는 힘들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앞으로 1, 2주 이내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